자, 이제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본인이 지금 3, 4등급이라고 해서 1등급 못 받을 것 같다고요? 저는 고3 때 일반고였음에도 내신이 6등급, 4등급, 8등급, 6등급이었습니다. 6월 평가원 국어 성적은 4등급이었었고요. 현역 정시로 하지만 한양대학교 사범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었고요. 수능 국어는 100분이 100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수업 듣고 국어 100점 받은 친구들, 메디컬 간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후기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그만큼 3개월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만 잘 설정해도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급해져가지고 요령이라든가 단순히 시간 단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정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1년 내내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피지컬을 키우는 게 정답이다. 당장은 느려 보이지만 결국엔 수능까지 갔을 때는 피지컬 깡패가 다 이긴다 라는 말씀을 일관되게 드리고 있어요. 제가 시키는 것들이 당장은 느린 것 같아도 결국에는 1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차피 국어 공부는 한정된 시간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에 3시간을 쓴다고 하면 온전히 피지컬을 키우는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거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마음이 급해지니까 막 강사들을 여러분들을 인강을 골라서 들으면서 소위 말하는 찍먹을 하면서 뭔가 막 새로운 내용을 배우려고 하시는데 지금 시기에는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운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에 배운 거를 자꾸 적용해 보려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강좌를 내가 꼭 완강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풀라는 것인지를 조금 배운 다음에 직접 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비문학 같은 경우 강사가 유기적으로 읽으라고 하고 예시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예시를 내가 봤으면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강사가 적용하는 걸 내가 인강을 꼭 10개, 20개를 다 봐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설 같은 경우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면 심리를 파악을 하래. 개연성을 파악을 하래. 알았으면 바로 본인이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진짜 작동하는지를 본인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꾸 강사 바꿔가면서 찍먹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기출문제는 답이 기억나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답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오히려 문제인 거지 답이 기억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기출을 무의미하게 단순히 풀어보고 답을 고르고 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기출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기출을 이미 3번, 4번 봤다고 쳐요. 근데 학생은 기출을 한 번도 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한테 나는 답이 기억이 난다고. 야, 이거 답 당연히 3번이잖아. 당연히 4번 아니야?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이 문제를 낸 평가원에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 속의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출제 의도다라든가 이 문제는 브레턴 우즈에서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를 지문에서 뽑아낼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게 출제 의도였어.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본인이 먼저 평가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수능에서 설령 기출을 꼬아서 낸다 하더라도 본인이 공부한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3, 4등급 친구들 제발 실무 푸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워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지는 않거든요. 점수가 잘 안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점수가 잘 안 나오면 뭐라 그래? 난 아직 실무를 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난 아직 기출을 더 봐야 된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기껏해야 실무 일주일에 하나밖에 안 보거든요. 이거 안 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기출 보는 양이 엄청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마치 실무랑 기출을 병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은 그 내면 심리가 뭡니까? 회피하고 싶은 거죠.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거를 푸는 게 스트레스고 틀린 문제를 고치는 게 힘드신 거잖아. 근데 기출은 내가 익숙하고 연계도 편하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점수를 바라봐야 돼. 현 상황을 직시해야 돼. 회피하지 마세요. 맞서 싸우시고 60점 나와도 괜찮습니다. 60점이 나오면 다음 주에 70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75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피드백을 하셔야죠. 9월 평가원도 결국에는 실무잖아요. 9평을 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EBS는 좀 적당히 하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 이상 투자하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능이라는 건 단순히 문학 작품에 대해 암기한 내용을 평가하거나 뭐 얼마나 연계 대비를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내신 시험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당신의 피지컬로 뚫어내야 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피지컬 키우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인강 듣고 필기하는 건 편하니까 자꾸 EBS 연계에 시간을 많이 쓰려고 하시는데 절대 1등급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EBS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투자하지 마세요. 자, 간만에 교재 이벤트로 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교재에는 저희 현강 교재였던 키텐다드입니다. 제 교재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문제에 대한 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읽을 때 1등급이나 국어 100점이 어떠한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독해를 하는지 그 감상과 독해와 선지 판단의 사고의 흐름을 학생들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주간 풀기 딱 좋거든요. 9평전에 딱 2주 투자해서 최근 기출 정리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애초에 컴팩트하게 꼭 봐야 되는 지문들만 정리했거든요. 헤겔, 플래토니즈, 골머간 뭐 당연하고요. 작년 6구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체화하기 어렵지 않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대체 이 피지컬이라는 게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벤트 참여하셔서 교재 받아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국어황 카페 가입해 주시고요. 이벤트 게시판에 본인이 이 책을 받고 싶은 이유, 받아야 하는 이유 같은 것들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30명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딱 9평 직전에 2주 풀면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지문들과 구성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김강민 수능국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